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신기술을 공개하며 TSMC마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3를 먼저 양산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는 9월 HBM3를 양산하고 5세대 HBM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공급하면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암흑기를 걷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라는 고성능 디램을 무기 삼아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고성능 디램인 HBM 시장이 현재 형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시장을 선점해 장악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이 메모리 반도체 불황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이유는 AI 열풍으로 필수가 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HBM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은 일반 디램보다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비싸 수익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업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제품인 HBM3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램 단품 칩 12개를 수직 적층해 현존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한 HBM3 신제품을 개발해 현재 고객사의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다량의 샘플을 요청한 엔비디아에 이어 AMD와 MS,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요청이 쏟아지면서 SK하이닉스는 HBM3에 올인하는 모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슈퍼을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키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스노우볼트, 샤인볼트, 플레인볼트 등 차세대 HBM 제품명으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 등록한 걸로 보아 하반기에 HBM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시를 해도 아예 시장의 요구에 맞춰 HBM 5세대 제품인 HBM3P를 연내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운데 먼저 5세대 HBM을 내놓는 곳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곧 세계 최고의 경쟁이라니 대단한 일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결합해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등 최상위권 AI 서버 GPU들이 대부분 HBM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가장 빨리 나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난 19일 삼성전자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그래픽 시장 성장을 주도할 32GB GDDR7 디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GDDR7 디램은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게임 콘솔 등은 물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반도체 암흑기를 기술 개발로 와신상담한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펼 좋은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황이 이미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반도체 감산 효과도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파운드리도 1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미세 공정이 모두 수준급에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가 이번에 신기술까지 공개하며 TSMC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GPU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는 엔비디아로 이 회사는 전 세계 인공지능용 GPU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는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엔비디아가 갑 중에 갑일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엔비디아가 목을 메고 쳐다보고 있는 건 TSMC입니다. 챗 GPT용 GPU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 A100, H100은 전량 TSMC가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TSMC 앞에서는 엔비디아조차 의린 셈인데요. 엔비디아가 머리를 숙인 배경에는 TSMC가 자체 개발한 패키징 기술, 칩온 웨이퍼온 스트레이트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용 칩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첨단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패키징이란 쉽게 말해 칩을 포장하는 과정 전반을 말하는데요. 웨이퍼에 새겨진 반도체 회로를 메인보드와 연결하고 제품화하는 마무리 단계에 속해 후공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2 수준으로 제조 초미세 공정이 극한에 도달하면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고, 이걸 잘하는 TSMC가 귀한 몸이 된 것입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칩들을 하나의 얇은 막 위에 입체적으로 쌓으면 칩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이는 전체 칩의 연결이 빨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최대 50% 이상의 엄청난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칩을 어떻게 쌓아 포장하는지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TSMC는 2012년 CoWoS 기술을 처음 선보인 이후 패키징 기술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 AMD는 TSMC의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핵심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품절 대란이 만들어진 이유도 수많은 고객사가 TSMC의 패키징 라인을 원하면서 병목 현상이 생겨 엔비디아 제품 출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TSMC의 독주와 갑질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칩의 성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고급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도 3D 적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삼성에 쏠렸습니다. 3D 적층은 반도체외로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을 끌어올릴 방법으로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층 기술을 파운드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둘 다 잘하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깜짝 놀란 것인데요.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빨리 EUV 장비에 적용해 기술 격차를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3D 적층은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는 기술입니다. 더구나 TSMC도 아직 이 기술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 기술을 파운드리에도 적용한다면 기술적 부분에서 TSMC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은 현재 TSMC의 CoWoS를 뛰어넘기 위해 한층 발전된 개념의 iCube, X큐브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TSMC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파운드리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자 업계에서는 삼성이 지금이야말로 TSMC를 따라잡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TSMC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올 2분기 순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해 예상 매출 감소 폭은 10%로 늘어났고, 미국 내 첫 반도체 공장인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은 1년이나 늦춰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의 큰손 고객들인 AMD 등이 생산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TSMC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일부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TSMC는 애플을 비롯해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 퀄컴 등의 첨단 반도체 물량을 도맡아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 60%를 점유한 TSMC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첨단 공정 파운드리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은 대체 생산처를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지는 삼성전자입니다. 더구나 최근 양안 갈등이 격화되면서 TSMC의 지정학적 불안은 TSMC 고객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의 대만 수복 시 장점에 대한 영상은 대만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국제적 위험이 확립되어 외교적 약점은 사라지고 대만 해협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대만 수복은 수억 명의 중화 자녀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덧붙여 대만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처럼 양안 갈등이 격화되고 TSMC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안해지면 질수록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안정화를 통해 퀄컴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다시 따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글로벌 IT 매체 익스트림 테크와 포나레나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60% 수율을 달성하며 안정화 궤도에 오르고 있어
퀄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나레나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보다 3나노 공정에서 좋은 수율을 보이고 있고 신기술을 적용해 기술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내년 말 발표될 퀄컴의 새 AP 스냅드래곤 8 4세대 제품 생산에서 TSMC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빅테크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AMD가 파운드리 생산에 있어 기존의 오랜 파트너였던 TSMC 대신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반란까지 이어져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 중 가장 핫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고 수요가 부족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는 2027년까지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약 3천억 달러, 384조 1200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오는 2027년까지 AI 서버 시장 점유율을 75%까지 늘려 관련 부문 매출을 3천억 달러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전망치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삼성이라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반란이 거셉니다. 최근 한국에는 엔비디아를 제칠 만한 기술을 장착한 한국형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지만 기술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며 미국의 자랑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였지만 설계가 핵심인 팹리스 분야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팹리스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칩니다. 반도체 강국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사피온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팹리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잠옷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특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AI 챗봇, 챗GPT 등장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가 미국 팹리스 엔비디아인데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A101만여 개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GPU가 일종의 AI 전용 반도체 역할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GPU는 AI 연산이 아닌 고사양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AI 연산에 활용할 경우 비용, 전력 소모 등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GPU 대비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AI에 특화된 AI 반도체가 별도 개발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전력 효율성이 높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이를 최적화해 에너지 효율을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1000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를 높게 치는 것인데요. IT 산업 전반에 AI가 적용되면서 반도체 산업도 AI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통 팹리스인 퀄컴과 엔비디아는 물론 구글과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설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토종 AI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리벨리온의 기술력은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얼마 전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 경연대회에서 미국 엔비디아, 퀄컴 같은 절대 강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I 반도체 성능 테스트 대회인 ML퍼프에서 한국 토종기업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톰이 퀄컴, 엔비디아의 동급 반도체보다 1.4에서 3배가량 앞선 성적을 받자 세계는 한국의 작은 기업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리벨리온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모델 두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주목받았습니다. 리벨리온은 KT, 싱가포르 국부펀드, 카카오 벤처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를 받아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ML퍼프라면 반도체 성능 평가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인데요. 이런 대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제친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인텔과 AMD, 엔비디아 등이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은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냈습니다. 리벨리온 같은 스타트업들은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하다시피 한 그래픽 처리 장치나 중앙 처리 장치 같은 범용 반도체와 달리 AI 반도체는 AI와 관련된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설계의 불모지로 꼽히는 한국에서 이 분야에 꾸준히 도전해온 스타트업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야말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왕국의 성장을 지켜보던 빅테크들은 하나둘 반 엔비디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를 깰 AI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반 엔비디아 전선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대항마입니다.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바로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전투용 트럭을 몰고 황무지를 질주하는 주인공 퓨리오사처럼 대기업들도 헤매던 초기 AI 반도체 시장에 2017년부터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퓨리오사 AI를 설립한 백준호 대표는 전기차를 앞세운 테슬라가 가솔린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었듯 신경망 처리 장치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나아가 AI 반도체 시장은 기존 반도체, 배터리 등 어떤 기간 산업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수출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팹리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프리 IPO에서 1조 8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 파두입니다. 최근 어려운 자본시장 환경, 특히 스타트업 펀딩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 중 유일하게 파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처럼 엄청난 지분 투자를 받은 것은 이 기업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명확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파두의 SSD 컨트롤러 성능은 창업 초창기에 이미 업계에 인정을 받으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인텔이 파두의 시제품을 자체 연구소에서 검증한 결과 인텔 동급 제품보다 두세 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파두는 주력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와 이를 탑재한 SSD 제품군을 개발해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객을 다수 확보했는데요. 무엇보다 파두의 주력 제품은 고성능 저전력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입니다. SSD 컨트롤러는 SSD 모듈을 통솔하는 두뇌격인 시스템 반도체를 지칭합니다. SSD 컨트롤러는 내구성과 안정성이 약하고 속도가 느린 낸드 플래시의 오류를 방어하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파두는 SSD 컨트롤러에 이어 전력 반도체와 통신 반도체,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스토리지 각각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7년에서 2030년에는 인공지능, CXL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SSD 컨트롤러 솔루션 제품은 이미 상용화 완료 단계를 거쳐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내 최초의 팹리스 유니콘 파두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스타트업인 파두가 IPO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지 조단위 대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파두와 같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움츠러들었던 한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요한 신호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이처럼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한국 토종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